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드릴 거냐면 CSS 명명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HTML에다가 HTML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 또는 ID를 부여를 해가지고 해당 HTML을 식별을 하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얘네들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탑바, 자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뭐 메뉴 1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로고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클래스 이름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게 존재하냐면 바로 뱀이라 해서 클래스 명명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명명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그 짓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뱀은 이제 BEM이 이제 각각의 약자인데 얘는 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엘리먼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모디파이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디파이어.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블록, 말 그대로 블록.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엘리먼트. 그 다음에 얘는 뭐 모디파이어. 모디파이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얘는 이제 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독립적으로 의미가 있는 녀석이에요. 얘는 독립적으로 의미 있는 엘리먼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미 있는 컴포넌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엘리먼트라는 거는 블록 내부의 블록의 구성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모디파이어는 쓸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는 이제 어떤 요소의 뭐 모양, 뭐 상태, 뭐 동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모디파이어를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B랑 이 정도만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원래 헤더 같은 경우도 이름을 지을 때 탑바라고 짓죠, 그죠? 그 다음에 뭐 div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컨테이너라고 이런 식으로 짓고요. 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지었을 때 내가 메뉴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메뉴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냥 내부라고 쓴 다음에 메뉴 1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해가지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했어요. 근데 메뉴라는 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딱 들어갔을 때 이 메뉴, 얘 은행 소개 IR 투자정보 상품안내 고객센터라는 이런 메뉴가 다른 데서도 쓸까요? 아니면 얘는 이 상단바 안에 있을 때만 의미를 가질까요? 당연히 상단바 안에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이 메뉴를 어디다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엘리먼트라고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로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고도 얘를 떼가지고 다른 데서 쓴다고 하면 이걸 이제 블로그로 만드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로고라는 녀석이 이 상단바 안에 있을 때만 로고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만든다? 엘리먼트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는 사실 블로그로 만들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로고라는 거는 재사용성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사용성이 있는 그런 컴포넌트, 그러니까 뭐 이런 요소들은 뭐다? 블록으로 만든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작업을 할 때 로고도 마찬가지. 로고도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는 div 쓴 다음에 여기다 로고 박스 뭐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로고 박스 한 다음에 a 엘리먼트 쓰고 클래스에서 로고 이렇게 썼죠,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탑바 안에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다 하면 탑바라고 쓴 다음에 어떻게 쓴다? 여기다가 언더바 로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 딱 보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이 로고라는 녀석은, 로고라는 컴포넌트는 탑바 안에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 녀석이구나. 얘를 어디다 떼가지고 다른 데서 쓸 수가 없구나. 왜냐면 로고 같은 경우는 푸터에도, 그러니까 푸터라고 하면 바닥 부분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 밑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블록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메뉴, 아까도 말씀드린 이 메뉴는 어디? 그러니까 여기 안에 탑바 안에 있을 때만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얘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탑바에 언더바 메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그 로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를 만들어 놨더니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강사님
여기 내부에 나중에 이제 UL도 만들고 LI도 만들고 이제 A도 만들 건데 그러면 각각의 여기 지금 탑바 메뉴 1이라 썼으니까 뭐 얘는 탑바 메뉴 1에 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뭐 아이템 자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깊이가 깊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벤 방식의 어긋난 문법이다. 방식이 이름 짓는 방법이다. 그래서 언더바는 무조건 딱 하나 이런 식으로 언더바 이렇게 메뉴 1 그러면 사람들이 딱 이거 보고 이거는 메뉴 1이라는 메뉴 1이래. 그러니까 이 메뉴 1이라는 요 녀석은 탑바 안에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뱀을 검색하시면 뱀이라고 실제 여기 보면 공식 문서가 있어요. 뱀, 블럭, 엘리먼트, 모디파이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공식 문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이밍 하는 방법 보면 이제 블럭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어떻게 하고 어떻게 CSS로 접근하냐 그 다음에 엘리먼트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 그러면서 여기 굿과 배드가 있죠. 잘 지은 방식 그 다음에 배드 그러니까 이는 블럭 엘리먼트를 잘 지은 거고 접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CSS 작업할 때도 어떻게 하냐 원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뭐 로고로 접근하기 위해서 탑바의 컨테이너의 로고 박스의 로고 뭐 이런 식으로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차피 얘는 따로 뗄 수 있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다가 그냥 이렇게만 접근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로고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누구의 자식인 누구로 뭐 이렇게 접근할 필요 없이 어차피 이런 녀석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게 되면 ASML 상에 이런 이름을 가진 녀석은 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탑바 메뉴 1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CSS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뱀이라는 방식을 뭐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뭐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이걸 무조건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방법이 있다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강사는 앞으로 뱀 방식을 이용해서 이름을 계속 지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뱀을 이용하면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 문서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